반갑습니다. 이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편안하게 기도신 일정을 좀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는 발제가 제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할 만한 정도까지 제가 발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50대 중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오송에 있는 호숫가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부부금슬이 지금 매일매일 최고치를 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는 없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충남이긴 한데 어쨌든 충북을 위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술 쪽의 투자 일을 주로 하기는 합니다. 5년째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일부 하고 있고 또 같이 협업하는 게 있어서 발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실에서 하는 일 보여드리는데요. 투자는 단계별로 하고 있고 기업 발굴, 또 성장 지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전화를 미리 드렸던 것 같아요. 직원별로 한 분한테는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직원마다 상황이 좀 다를까요? 아니면 거의 똑같을까요? 제 느낌이.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제 느낌은, 물론 청주를 빼고요,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고민하시는 게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러웠을까요? 맞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역을 거의 혼자 책임지다시피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부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콜럼버스를 처음 배를 떠나보내는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입니다. 근데 여왕이 얘기를 한 거죠.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아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콜럼버스한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내년부터 돈도 좀 주겠다. 사실은 뭐 꼭 어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청년을 통해서 또 창업과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특히 이제 소멸지구에 대해서 살려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부도 있고 도지사님도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일갈이 그거였죠. 이번에 천원펀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청년들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한번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제 느낌은 지금부터는 우리도 정말 어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일으켜 보자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등어와 정어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치와 광어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내년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산이 나오는 경우에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방법들이 있죠. 일단 선단을 구해서 열심히 1년 동안 낚시를 해서 연말에 이제 참치를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직접 해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떤 중간 지원 조직 없이 혼자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렇게 저희 낚시 로봇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미지가. 근데 이 부분이 뾰족한 혁신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내년에? 어렵다고 봅니다. 낚시 로봇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토의를 해보시죠. 우리가 청년 창업, 또 지역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글쎄요.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조직을 이용해서
또 공간, 또 시군별로는 공간을 연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맡겨서 지원을 하게 하고 이제 연말에 어떤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중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책임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일주일에 몇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뒤에 뭐 지원 프로그램 뭐 좋은 기업 있어도 0이겠죠. 기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기업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잡았는데 연말돼도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럼 0이 됩니다. 앞으로 중간에 공간이 많고 지원 기관이 너무 좋더라도.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거 하나하나 네 가지를 0.4 반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반보다 조금 좋게 만드는 결국은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0.4를 4번 곱하면 3인데 0.6을 4번 곱하면 14이니까 4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시구는 4배가 되고 어떤 시구는 10배가 되는 그 차이인데 결국은 저 네 가지인 것 같아서 한번 발제격 저 뒤부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치를 잡을 거냐 고등어를 잡을 거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사실은 기술창업기업이 없다. 제 느낌이 있어요. 청주 빼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작살로 잡아야죠. 고등어는 그물로 잡아야죠. 뭐를 잡을 거냐를 생각하면 사실 내년에 뭐 할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과 비기술,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술과 비기술의 정의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딥테크라고 하는 특허도 있고 다른 기업과 기술을 경쟁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죠. 특허부터 보자 이렇게 하고. 근데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시군별로 D가 제일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B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성장한 기업이 나왔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뭘까요? 스타트업. 초기 기업인가요? 위험한 기업, 기술이 있는 위험한 기업인가요? 스타트업은 사실은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을 빨리 하는 기업입니다. 성장을 빨리 하는 기업. 그래서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고 반응이 좋고 해도 성장이 빠르지 않은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했을 때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로켓과 같은 폭발적 성장을 하는 기업만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내년에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스타트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업을 발굴하느냐가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일반적인 사이트에 있는 평가 툴을 이용한다고 치면 거기에는 시장도 있고 제품도 있고 특허도 있고 사업 모델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우리 시에 우리 분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툴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ABCD를 매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비기술의 비즈니스 모델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허가 없어요.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요? 굉장히 살찌고 좋은 고등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참치까지 염두에 두고 뽑으려고 하면 저건 참치가 아닌데 사이즈가 작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누가 판별할 수 있냐? 변리사가 거기 심사위원회에 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리사보다는 실제 그런 비기술 쪽, 만약 그게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면 그쪽 실전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애매한 기준이 아닌 정말 좋은 푸드테크 기업인지를 보는 게
아니면 스마트팜 기업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제너럴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풀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원이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자꾸 발표를 시킵니다. IR 컨설팅 그래서. 근데 만약에 스타트업이 아닌데 IR 컨설팅을 시키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기술 기업한테 특허 분석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참치인지 고등어인지를 생각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 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봤지만 여기 계신 그 공무원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거. 1000만 원씩. 근데 저렇게 했을 때 물론 뭐 낭비는 아닐 수 있는데 승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자기가 써야 되는 곳에 그냥 씁니다. 그럼 곱하기 1이죠.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년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할 때 현금을 쓰더라도 좀 잘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주로 밑에 보시지만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쓰고 있는 방법들이 바우처 많이 쓰죠. 바우처. 기업이 쓰지 마. 우리가 정해준 이 5가지 안에만 써. 이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비용 지급을 기업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실제 컨설팅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주겠다. 그렇게 했죠. 밑에 있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올해 한번 해본 건데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2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5천만 원을 줬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전문가랑 같이 어디에 쓰는지 좋은지를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거기에 쓰도록 했어요. 어떤 게 좋은지 보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현재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 바로 쓰기가 쉽지는 좀 않은 분도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럼 현금이 아니라 쓸 때를 명확하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그죠? 뭐 이런 거를 지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지원 사업 3번, 4번 받았는데 또 신청하고 또 똑같은 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은 특허가 지금 준비되고 있겠지만 어떤 데는 이미 출원을 했거나 그런 사실 낭비거든요. 우리가 내년에 한 번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하는 것도 리스크가 꽤 큰 것 같아요. 돈을 줘도 좀 그렇고 정해도 좀 그렇고 좀 사례를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방법 중에는 크리딧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주 발표를 시킨 다음에 그 기업이 현재 필요한 거를 좀 다르게 매칭을 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요즘에 쓰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주제를 잘 정해서 스마트팜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또 적절한 타이밍에 주면 되겠느냐. 사실 저기에도 사실 컨설턴트와 멘토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리스크가 또 있어요. 사실 특히 이제 마케팅 홍보 이런 쪽 보면 돈을 줬는데 거의 기업들이 성과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의 없이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해주고 돈은 돈대로 다 하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면 그 풀이 좋아지겠지만 이제 처음이나 아직 초기 단계시라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때 줘도 마지막에 저기에서 또 비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죠. 저희 센터는 지금 특허 전문가는 매년 풀을 바꿔서 지금은 좀 괜찮은 풀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처음 하시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비효율성을 높이는 게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냥 발제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는 약간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 기술과 비기술이 있을 때 각 시군
그 다음에 북부권, 남부권이나 아니면 뭐 저희 창업 포럼이나 또 스타티움이나 이런 또 약간 번역으로 묶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 센터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제가 이제 창업 포럼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내년에 공간이 있으면 사실 좋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실 건데,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쓰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창업 포럼이라는 거를 올해 했고 내년부터 확대할 건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비용은 없지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저렇게 현장 뭐 탐방도 가고 기업 소개도 하고 메타버스에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을 나눠서 더 다양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청 강연, 그 다음에 선배와의 대화, IR, 그 다음에 현장 탐방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할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거는 펀드와 포럼을 좀 함께 연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자주 와서 본인을 좀 네트워킹을 하다가 또 기업이 적정 단계에 됐을 때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저희가 약간 정책적인 것도 강의해서 투자를 할 거고, 꼭 기술이나 대단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장래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까지 연결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년에 기업 발굴하시다가 이 기업은 좀 스타트업 같다, 내가 좀 전략적으로 성과로서 키워주고 싶은 기업이고 CEO가 정말 괜찮다고 하면 포럼에 나가서 자꾸 배우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시군 입장에서는 또 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도 차원에서 보자면 시군, 또 북부권, 남부권의 센터, 충북 전체 그렇게 좀 나눠서 역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저희끼리 지금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시군에서는 비기술 창업 중심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 그것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남부권, 북부권은 좀 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성장, 충북은 기술 창업과 또 도약까지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각 시군별로 내가 좋은 기업이라고 다른 데 보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뭐 답은 없고요.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사는 거기에 놔두고, 또 다른 연구소나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지사를 보셔서 충북도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활용해라. 다만 여기 떠난 점이 많아.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요 단계에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이게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캘린더예요. 그래서 서울센터도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기관들이 월별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 가면 뭘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충북에 있는 지원기관들도 이런 캘린더를 하나 다 배포한다면 담당자나 또 중간 지원 기관들도 그 캘린더에 따라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리를 중간 지원 기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시겠지만, 중간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정보나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간 지원 기관에 있는 실무자도 이런 세션으로 이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저희 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 사업 큐레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 지금 공고가 난 지원 사업이 맞는 것 같으면 보통 한 5, 6개 정도 기업을 추려서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90%, 그전에 75%, 그 정도 지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내년에 하시는 그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남부권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충북대상 프로그램,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잘 맞는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기업에 소개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리소스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한번 큐레이션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업 특성도 생각해봤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떴다가 약간 이제 가라앉았다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기업의 어떤 가치나 투자 이런 쪽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활용도는 조금씩 넓어진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0개 대학이 메타 유니버스라는 걸 묶여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좋은 게 한꺼번에 공동 행사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학들이 연대를 하는 건데요. 저희 시군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 있는 창업자가 메타버스에 갔을 때는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받고 또 다른 시군이나 충북도 저희 센터 그런 것도 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다면 충북도 전체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할 것 같다. 누가 하느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 메타버스 중에 하나 데저타운이라는 걸 포럼에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조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직접 일하시는 분은 제가 전화해본 바로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다 이제 중간 조직을 세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 조직. 저는 중간 조직은 실행부서라기보다는 조사와 기획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0에서 80점 이 정도 레인지가 더 아닌 것 같아요. 빵점일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물단지처럼 정말 열심히 뽑아놨더니 열심히 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시군마다 한 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뭔가 이런 쪽에 열정도 있고 조금 전문성 많지는 않더라도 있고 잘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명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게 거의 승부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저게 센터장일 수도 있고 밑에 팀장일 수도 있고 한 명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의를 가지고 할 만한 파트너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에서 이렇게 뽑아서 센터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헤드워킹 하듯이 저런 분을 꼭 찾아야 된다. 저거 하나로 사실은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원대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기 있는 팀장님이 지금 부임한 다음에 2년 연속 S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기업 발굴도 정말 잘하려고 막 저도 여러 번 찾아보시고 지원도 성의 있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런 분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다 왔습니다.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 참치를 잡을까 고등어를 잡을까 그리고 배를 사야 되나 그러니까 공간을 사야 되나 렌트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뽑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역할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은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중간에 관리는 하지만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좀 그렇지만 저는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 경험과 성과가 있는 분하고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 많이 들어보시고 현장의 느낌도 수시로 듣고 그 다음에는 위임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장을 뽑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야 고등어도 작사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위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충청북도 지금 와 계시지만 충청북도에서 저희랑 후원을 할 때 뭐 포럼이라든가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어떤 방식이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믿어주시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멀리 볼 수 있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과 기업 지원은 어떤 특별한 혁신이 아니라 말씀드린 저 네 가지를 조금씩 더 잘하는
그런 작은 개성과 정성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쌓인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